문상객들이 뜸해진 늦은 밤 장례식장 문을 열고 낯선 남녀가 들어왔다. 그들은 영정의 향을 피우고 꽃을 바치고 큰 절을 했다. 누나, 저 사람들 뭐야? 사기꾼 아니야?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는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새벽 5시 23분. 핸드폰이 울렸다. 요양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보호자님, 어머님께서 방금.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엄마가 치매 진단을 받은 지 8년. 그 긴 시간 동안 엄마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를 떠나가고 계셨으니까. 병원으로 가는 새벽길은 고요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텅 빈 도로. 그리고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운 건 슬픔이 아니었다. 장례 비용은 얼마나 들까? 부조금은 얼마나 들어올까? 땅은 내 명의로 바로 옮길 수 있을까? 나는 김영옥, 52세, 엄마의 큰딸, 그리고 8년 동안 엄마를 돌본 유일한 사람. 병실 문 앞에 섰다. 손이 떨렸다. 문을 열었다. 하얀 천이 엄마 얼굴을 덮고 있었다.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새벽 4시 50분에 편안히 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고통 없으셨어요. 편안히. 그 말이 나를 찔렀다. 엄마는 정말 편안했을까? 치매로 아무것도 기억 못하시면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시면서, 마지막 2년은 말씀조차 못하시면서 내 손이 천천히 천을 걷어냈다. 엄마 얼굴은 평온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80년을 살아오신 흔적들. 나는 엄마 손을 잡았다. 차갑고 딱딱했다. 더 이상 내 손을 잡아주지 않는 손.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그 말을 하면서도 내 머릿속은 복잡했다. 슬픔? 아니었다. 안도? 그것도 아니었다. 두려움. 그게 맞았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장례는 어떻게 치르지? 돈은 얼마나 들지? 새벽 6시. 요양병원 주차장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엄마 돌아가셨어.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다. 그래. 장례는 어디서 해? 아직 정하지 못했어. 병원 장례식장은 비싸다고 하고. 알아서 해. 나 오늘 중국 출장 가야 해. 오늘? 회사 일이야. 어쩔 수 없잖아. 돌아와서 봐. 전화가 끊겼다. 15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은 한 번도 엄마를 좋아하지 않았다. 장모님이 치매면 우리가 평생 돌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수없이 들었다. 결국 남편은 엄마가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없었다. 나는 동생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다. 엄마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어. 장례는 병원 장례식장. 3일장으로 할게. 몇 분 후 답장이 왔다. 남동생 진우 알았어 누나. 오늘 오후에 갈게. 회사 일 좀 정리하고. 여동생 미정 언니 나 집 좀 정리하고 부산이라 내일 아침 일찍 기차 타고 갈게. 미안해. 미안하다고? 뭐가? 엄마가 8년 동안 치매로 누워 계실 때 몇 번이나 왔는데 진우는 명절에만. 미정이는 1년에 2~3번.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장례식장 직원이 견적서를 내밀었다. 기본 패키지 950만 원입니다. 관, 수혜, 꽃, 식사 다 포함이에요. 950만 원. 나는 가방에서 엄마 통장을 꺼냈다. 잔액 480만 원. 부족했다. 일단 진행해 주세요. 제가 채울게요. 내 통장에서 470만 원을 보탰다. 8년 동안 엄마 간병하면서 모았던 돈. 직장 그만두고 파트타임으로 겨우겨우 모은 돈. 이제 내 통장 잔고는 12만 원. 흰 국화꽃이 가득한 장례식장 안. 나는 집에 가서 엄마 영정 사진을 골라왔다. 10년 전 사진. 치매 걸리기 전.
환하게 웃고 계시는 사진. 액자 안 엄마는 건강했다.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때도 엄마는 힘드셨다는 걸. 엄마의 삶. 1944년생. 80년. 19세에 결혼. 20세에 나를 낳았다. 22세에 동생 진우를 낳았다. 30세에 막내 미정이를 낳았다. 그리고 평생 농사 짓고 집안일하고 아이 키우고. 그게 엄마의 전부였다. 장례식이 시작됐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히 쉬시겠네요. 큰딸이 효녀지. 효녀. 그 말이 귀에 꽂혔다. 효녀. 정말 나는 엄마를 사랑해서 간병한 걸까? 아니면 땅 3,000평 때문에? 오후 3시. 진우가 도착했다. 검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명함을 꺼내 조문객들에게 나눠주며 대성전자 김진우입니다. 회사 이름을 장례식장에서도 말하는 동생. 누나 고생했어. 나 좀 늦었지? 응. 장례 비용은 얼마나 나왔어? 슬픔은 나중. 돈이 먼저였다. 470만 원. 일단 내가 냈어. 부조금 들어오면 정산하자. 내 회사 사람들도 많이 올 거야. 부조금. 진우는 벌써 계산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9시. 미정이가 도착했다. 울면서 언니, 엄마. 영정 앞에서 통곡했다. 1년에 두세 번밖에 안 오면서 지금은 누구보다 슬퍼했다. 언니, 나 정말 미안해. 내가 더 자주 왔어야 했는데. 미안하다는 말. 이제는 소용없는 말이었다. 3일째 밤. 11시. 조문객들이 뜸해진 시간. 밤이 깊었다. 부조금 봉투만 쌓여갔다. 나는 몰래 세어봤다. 100만 원짜리 봉투 3개. 50만 원짜리 봉투 7개. 30만 원짜리 봉투 10개. 10만 원짜리 봉투들. 대략 1,500만 원쯤 되는 것 같았다. 새벽 2시.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가족만 남았다. 나, 진우, 미정, 그리고 진우 아내 혜진. 4명이 작은 방에 앉았다. 피곤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진우가 말했다. 누나, 부조금 정산 좀 할까? 결국 시작됐다. 돈 이야기. 부조금 봉투를 열어 정리했다.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총 1,850만 원. 장례 비용 950만 원 빼면 900만 원 남았다. 900만 원 남았네. 우리 셋이서 300만 원씩 나눠 가질까? 그 순간 진우의 표정이 변했다. 누나, 잠깐만. 이 중에 내 회사 사람들이 낸 게 500만 원이야. 심장이 철렁했다. 뭐? 이것 봐. 부장님 50만 원, 이사님 100만 원, 팀장들 각각 30만 원씩. 다 내 회사 사람들이야. 명단을 보니 사실이었다. 이건 나중에 내가 다 갚아야 할 돈이야. 그분들 경조사 있으면 나도 똑같이 내야 하잖아. 이건 내 빚이야. 빚? 엄마 장례 부조금이 빚? 진우야, 그게 내 개인 돈이 아니라 엄마 장례 부조금이잖아. 누나는 몰라. 회사 생활이 어떤지. 나 지금 대출 3개야. 은행 대출 2천만 원. 신용대출 1,500만 원. 카드 할부 800만 원. 이자만 한 달에 80만 원이야. 혜진이 옆에서 끼어들었다. 언니, 저희 정말 죽겠어요. 애들 학원비만 월 300만 원이에요. 큰애 고3인데 재수학원 알아보고 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다. 나는 안 힘들었어? 목소리가 떨렸다. 8년 동안 내가 엄마 기저귀 갈고 밤새 뒤척이고 목욕시키고 밥 떠먹이고 내 인생은 어떡하고. 터져나왔다. 8년 동안 참았던 말들이. 나도 직장 관뒀어. 친구들 다 멀어졌어.
남편도 나 때문에 차갑게 대해. 내 통장. 잔고 지금 12만 원이야. 그건 누나가 선택한 거잖아. 선택?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너. 미정이. 미정이가 울기 시작했다. 언니, 오빠 제발 그만해. 엄마 앞에서. 엄마. 엄마 영정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셨다. 환하게 웃는 얼굴로. 우리가 싸우는 걸 보시면서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우리는 엄마가 돌아가신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부조금 900만 원 때문에 싸우고 있었다. 그때였다. 장례식장 문이 끼익하고 열렸다. 낯선 두 사람이 들어왔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 30대 후반쯤의 여자. 검은 정장을 입었지만 우리 가족이 아닌 게 확실했다. 처음 보는 얼굴들. 그들은 조심스럽게 향을 집어들었다. 엄마 영정 앞에 섰다. 꽃을 바쳤다. 깊게 절했다. 그리고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우리를 봤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어머니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남자가 우리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얼굴. 어딘가 낯익었다. 아빠를 닮았다. 저는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세상이 멈췄다. 아버지의 아들? 그럼 나는? 제 여동생 김세린입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40년 동안 숨겨졌던 형제, 숨겨졌던 가족. 머릿속이 하얘졌다. 진우가 벌떡 일어섰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누나, 저 사람들 뭐야? 사기꾼 아니야. 도윤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저희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를 법적으로 인지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인지. 그 말이 귀에 꽂혔다. 도윤이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여기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 권리. 그 단어들이 공기를 얼렸다. 부조금 900만 원으로 싸우던 우리 앞에 40년 숨겨진 형제가 나타나 상속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알았다. 엄마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우리는 장례식장 구석에 있는 작은 상담실로 자리를 옮겼다. 6명. 나, 진우, 미정, 혜진. 그리고 도윤과 세린.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도윤은 침착하게 서류 봉투를 꺼냈다.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인지신고서. 내 손이 떨렸다. 서류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출생신고 1988년 3월 20일. 인지신고 2021년 12월 15일. 인지자 김영수 부. 피인지자 김도윤. 진짜였다. 아빠가 정말로 그를 인지했다.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2021년? 아버지 돌아가시기 3개월 전이잖아.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아버지께서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언제부터 아버지를 알았어요? 태어났을 때부터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태어났을 때부터 40년 넘게. 하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순 없었습니다. 길에서 마주쳐도 모르는 척해야 했고 명절에는 멀리서 아버지 집만 바라봤습니다. 세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몰랐어요. 엄마가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서 이분이 내 아버지라고만 하셨어요.
그 순간 나는 세린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눈매, 인매, 이마선, 나를 닮았다. 아니, 아빠를 닮았다. 미정이 울먹였다. 그럼 아버지는 두 집을 오가셨던 거예요? 오가신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쪽 가족과 사셨어요. 저희는 그저 가끔 만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끔. 그 단어가 씁쓸했다. 얼마나 자주 만나셨어요? 한 달에 한 번. 많아야 두 번. 아버지가 일 때문에 출장 간다고 하실 때 저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출장? 아빠의 거짓말. 나는 그 거짓말을 40년 동안 믿고 살았다. 그럼 당신들 어머니는? 진우가 물었다. 202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췌장암이었습니다. 세린이 눈물을 흘렸다. 그때 아버지가 오셨어요. 장례식에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2021년 3년 전 그 시기에 나는 엄마 간병으로 정신없었다. 아빠가 어디 갔다 왔는지 신경도 못 썼다. 도윤이 그날을 회상했다. 작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조문객도 많지 않은 초라한 빈소. 그곳에 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아버지는 향을 들고 저희 어머니 영정 앞에 무릎 꿇으셨습니다. 오랫동안 일어서지 못하셨어요. 여보 정말 미안했소.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저희를 데리고 동사무소로 가셨습니다. 인지신고를 하셨어요. 40년 만에. 나는 묻고 싶었다. 왜 그때까지 기다렸냐고.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혜진이 냉소적으로 말했다. 그래서요? 3년 전에 인지하셨으면 그때 상속 얘기하셨어야죠. 왜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계실 때는 절대 나타나지 말라고. 내 가슴이 철렁했다. 엄마 때문에? 네. 아버지는 어머니께서 충격받으실까봐 돌아가신 후에 형제들을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알고 계셨을까? 도윤과 세린의 존재를. 그럼 우리 엄마는 당신들을 아셨어요? 도윤이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 뵌 적 있습니다. 아버지 병실에서.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언제요? 3년 전. 아버지가 폐암으로 입원하셨을 때요. 3년 전. 2021년 겨울.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던 그때. 아버지 병실 복도에서 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저를 보며 도윤이구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어머니 저를 아세요? 라고 물었죠. 알지.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알았어.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울고 있었다. 엄마가 알고 계셨다는 게, 엄마가 혼자 그 아픔을 견뎌왔다는 게 미안하다. 엄마가 너희를 가족이라 불러주지 못해서. 너희 엄마 많이 힘들었지? 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형제들을 만나거라. 너희는 다 내 남편의 자식이니까. 엄마는 알고 계셨다. 40년 동안. 처음부터. 엄마. 나는 울었다. 엄마가 그들을 용서했다는 게, 받아들였다는 게. 진우도 고개를 숙였다. 그럼 엄마는 평생. 미정이 울면서 말했다. 엄마 혼자 다 알고 계셨던 거야.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 세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희가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가족? 40년 숨겨진 형제를. 진우가 현실적인 문제부터 정리했다. 일단 상속 문제부터 정리해야죠.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결국 돌아온 건 돈 이야기였다. 땅이 3,000평 있어요. 그리고 집. 내가 말했다. 저희는 많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법적으로 받을 목만 원합니다. 도윤이 차분하게 말했다. 법적으로는 혼외자식 상속 비율이 따로 있어요. 우리랑 똑같진 않아요. 진우가 끼어들었다. 혼외자식. 그 단어가 공기를 얼렸다. 세린이 울먹였다. 저희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나는 세린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진우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에요. 진우를 쳐다봤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다들 너무 지쳤어요. 도윤이 답했다.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도윤과 세린이 일어섰다. 나가기 전 도윤이 돌아서며 말했다. 저희는 정말 형제가 되고 싶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나갔다. 우리 넷만 남았다. 언니 우리 어떻게? 미정이 물었다. 모르겠어. 너무 복잡해. 일단 변호사 알아봐야겠어. 이건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진우가 말했다. 변호사, 법, 상속, 가족 문제가 법적 문제가 되어가고 있었다. 새벽 5시 나는 장례식장 밖으로 나왔다. 답답한 마음에 바람을 쐬려고.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다. 생각이 복잡했다. 엄마는 40년 동안 알고 계셨다. 아빠의 다른 가족을. 그리고 침묵하셨다. 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엄마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엄마 사진을 열었다. 환하게 웃고 계시는 엄마. 하지만 이제 그 웃음 뒤에 뭐가 있었는지 알 것 같았다. 아픔, 인내, 그리고 사랑. 엄마 힘드셨죠? 대답은 없었다. 차가운 바람만 불었다. 나는 다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다. 해야 할 일이 많았다. 장례, 정산, 상속, 그리고 새로운 형제들. 그날 새벽, 나는 알았다. 엄마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 가족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어머니를 아버지 옆에 모신 다음 날, 시골 옛집, 엄마 장례를 마쳤다. 3일장,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다. 이제 남은 건 엄마의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이었다. 40년을 사신 옛집, 한옥, 낡았지만 정이 있는 집. 대문을 열자 엄마 냄새가 났다. 라벤더 비누, 오래된 나무, 그리고 세월의 냄새. 거실로 들어섰다. 우리 셋이서 집 정리를 시작했다. 진우는 거실을, 미정이는 부엌을, 나는 엄마 방을. 엄마 방문을 열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엄마가 쓰시던 화장대, 엄마가 입으시던 옷들, 엄마가 덮으시던 이불, 모든 게 그대로였다. 옷장을 열었다. 한복, 평상복, 겨울 패딩, 40년 넘게 입으신 옷들이 빼곡했다. 하나하나 꺼내며 냄새를 맡았다. 엄마가 거기 계신 것 같았다. 미정이 방으로 들어왔다. 언니, 이 옷들 어떻게? 기증할까? 응, 상태 좋은 건 기증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건 나눠 갖자. 미정이가 엄마 한복을 꺼냈다. 이거 엄마 결혼식 때 입으신 거 아니야? 맞아. 엄마 19살 때. 19살. 지금 대학생 나이에 결혼하신 엄마. 옷장 깊숙한 곳을 뒤지던 중 손이 닿기 어려운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누런색 봉투. 중요라고 엄마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열었다. 서류 2장이 들어 있었다. 상속 위임 각서. 수증자 김영옥 장녀. 위임 부동산 경기도 시 리 전답 3,000평.
작성일 2022년 3월 12일. 엄마의 도장과 서명. 손이 떨렸다. 두 번째 서류를 펼쳤다. 상속 위임 각서. 수증자 김진우 차남. 위임 부동산 경기도 시리 전답 3,000평. 작성일 2022년 7월 28일. 같은 땅, 같은 주소, 다른 날짜, 다른 이름. 숨이 막혔다. 나는 서류를 떨어뜨렸다. 주저앉았다. 엄마는 같은 땅을 두 명에게 줬다. 진우야, 미정아, 이것 좀 봐.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진우와 미정이 달려왔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 2장. 이게 뭐야? 진우가 하나씩 읽었다. 표정이 굳어졌다. 같은 땅을 두 명한테? 미정이 울먹였다. 엄마가 왜 이러셨을까? 나는 알았다. 왜인지. 치매야.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했다. 엄마는 기억하지 못하셨어. 누구에게 땅을 줬는지. 누가 올 때마다 고맙고 또 도장을 찍으신 거야. 2022년 3월 12일. 엄마가 치매 진단을 받은 지 4년째 되던 해. 나는 엄마 앞에 위임장을 펼쳐놓았었다. 엄마, 이거 땅 위임장이에요. 제가 나중에 엄마 요양원비 낼 거니까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여기 도장만 찍어주세요. 위임장? 뭐 하는 거니? 그냥 서류예요. 나중에 필요해요. 도장만 찍어주세요. 엄마는 서류를 제대로 읽지 못하셨다. 치매로 글자가 흐려 보이셨을 것이다. 그래, 우리 딸 고생 많았지. 엄마는 도장을 찍으셨다. 떨리는 손으로. 나는 그때 엄마가 이해하고 계신 줄 알았다. 아니, 알고 싶었다. 2022년 7월. 4개월 후. 진우가 찾아왔다. 엄마, 저 진우예요. 아들. 기억하시죠? 진우? 내 아들. 네, 엄마. 이거 서류 좀 보세요. 세금 문제 때문에 땅을 제 이름으로 좀 옮겨 놓을게요. 여기 도장만. 엄마는 또 도장을 찍으셨다. 같은 땅에. 진우도 몰랐을 것이다. 엄마가 이미 나한테 줬다는 걸. 착하지 내 아들. 엄마는 기억하지 못하셨다. 4개월 전 일을. 아니, 어제 일도 기억 못하셨다. 우리는 침묵했다. 2장의 서류, 2명의 이름, 하나의 땅. 이건 무효야. 엄마가 치매셨으면 법적 효력이 없어. 진우가 말했다. 맞아, 치매 진단서도 있잖아. 미정이 동의했다. 그때 내 입에서 말이 나왔다. 우리가 진짜 몰랐을까? 진우와 미정이 나를 쳐다봤다. 나는 알았어. 고백이었다. 엄마가 정신 오락가락 하시는 거, 제대로 판단 못 하시는 거, 다 알았어. 그래도 도장 받았어. 진우가 눈길을 피했다. 누나, 진우 너도 알았잖아. 솔직해지자. 우리 다 알고 있었어. 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숙연해졌다. 그래, 알았어. 엄마가 날 못 알아보실 때도 있었어. 그래도 나는. 미정이 울면서 말했다. 우리 엄마를 이용한 거야. 그 말이 공기를 얼렸다. 이용. 치매 걸린 엄마를. 각자의 이익을 위해. 엄마 화장대 위에 사진이 있었다. 우리 가족 사진. 20년 전. 엄마, 아빠, 나, 진우, 미정. 5명이 웃고 있었다. 그래도 이건 법적으로 다툴 수 있어. 엄마가 치매셨으니까. 진우가 서류를 들며 말했다. 그럼 우리도 똑같잖아. 우리도 엄마 치매 상태에서 도장 받았어. 하지만 날짜상 내게 제일 나중이야. 내가 제일 유리해. 아, 지금 그게 중요해. 나는 소리를 높였다. 8년 동안 엄마 옆에서 내가 뭐 했는데. 기저귀 갈고, 목욕시키고, 밥 떠먹이고. 그건 누나가 선택한 거잖아. 나보고 직장 그만두라고 할 거야.
그럼 나는, 내 인생은, 우리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엄마 방에서, 엄마 물건들 사이에서, 미정이 중간에 섰다. 그만해. 둘 다. 엄마가 보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 미정의 외침에 우리는 멈췄다. 숨을 몰아쉬었다. 내 핸드폰이 울렸다. 문자가 왔다. 도윤에게서 저희도 위임장이 있습니다. 내일 만나 뵙고 싶습니다. 도윤. 손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도윤이도 위임장 있대. 뭐? 진우가 달려와 핸드폰을 봤다. 이게 말이 돼? 같은 땅을 3명한테. 아니 더 있을지도 몰라. 미정이 놀라며 물었다. 뭐? 세린이도 아빠가 인지했잖아. 세린이도 권리가 있어. 진우가 주저앉았다. 다음 날 도윤은 3번째 서류를 갖고 나를 찾아왔다. 2023년 2월. 도윤이 어머니를 찾아왔다고 했다. 처음으로. 어머니, 저 도윤입니다. 기억하세요? 엄마는 눈물 흘리며 말씀하셨다고 한다. 도윤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는 도윤을 알아보셨다. 고통으로 힘들어 하시면서도 아버지가 이 서류 어머니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엄마는 울면서 말씀하셨다고 한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엄마는 울면서 도장을 찍으셨다. 3번째, 또 같은 땅에. 그럼 3,000평을 3명이서? 진우가 말했다. 계산이 빨랐다. 3,000 나누기 3. 한 사람당 1,000평. 우리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서류 3장을 가운데 두고 엄마는 나눠주고 싶으셨던 거였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지만 기억이 사라지면서 혼란만 남겼다. 엄마 뭘 원하셨던 걸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다. 엄마는 이미 가셨으니까. 우리에게 남긴 건 3장의 서류. 그리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그날 저녁. 나는 혼자 엄마 방에 남았다. 진우와 미정이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내일 다시 얘기하자고 했다. 하지만 무슨 얘기를 하겠는가?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돈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나는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 엄마의 낡은 빗, 헤어핀들, 립스틱, 그리고 낡은 노트 하나. 노트 표지에 적혀 있었다. 1983부터 2023까지 40년. 엄마의 일기장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펼쳤다. 1983년 5월 3일. 오늘 남편이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가 났다. 하지만 술만은 아니었다. 다른 여자 향수 냄새였다. 손이 떨렸다. 1983년. 내가 3살 때. 엄마는 이미 알고 계셨다. 페이지를 넘겼다. 1984년 4월 15일. 시장에서 남편을 봤다. 젊은 여자와 함께. 배가 불렀다. 1985년 2월.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 1988년 3월. 이름은 도윤.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엄마의 고통이 적혀 있었다. 나는 울면서 일기장을 읽어 나갔다. 엄마가 40년 동안 혼자 견뎌온 아픔을. 엄마. 그리고 깨달았다. 땅이 문제가 아니었다. 위임장이 문제가 아니었다. 엄마가 우리에게 진짜 남기고 싶으셨던 건 따로 있었다. 나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다. 밤 11시. 엄마 방. 홀로 일기장을 읽는 나. 나는 밤새 엄마 일기장을 읽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40년의 기록. 40년의 고백. 1988년 9월 20일. 진우를 낳았다. 아들이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웃으셨다. 이제야 제 구실 했네라고 하셨다. 나는 기쁘지만 슬프다.
엄마는 아들을 낳고도 행복하지 않으셨다. 1988년 3월 5일 도윤이 태어났다고 들었다. 남편의 첫째 아들. 이름은 도윤. 진우와 같은 나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손이 떨렸다. 1991년 7월 12일. 미정이를 낳았다. 딸이다. 시어머니가 실망하셨다. 남편은 병원에도 안 왔다. 미안하다 미정아. 막내 미정이. 엄마는 미정이에게 미안해하셨다. 딸로 태어나서 1995년 11월 20일. 오늘 시장에서 도윤이를 봤다. 남편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11살. 꼭 진우를 닮았다. 나는 시장 모퉁이에 숨어서 지켜봤다. 내 남편이 어린 도윤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붕어빵을 사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나는 질투가 났다. 아니 미안했다. 저 아이도 피해자인데 나는 무슨 자격으로 저 아이를 미워하나. 엄마는 도윤을 미워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미안해하셨다. 1998년 4월 3일. 세린이라는 이름을 들었다. 그 여자의 딸. 초등학생이라고 한다. 2003년 8월 30일. 세린이를 봤다.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다. 예쁘다. 영옥이를 닮았다. 아니, 나를 닮았다. 엄마는 세린도 지켜보셨다. 멀리서 말 한마디 걸지 못한 채 이상하게 미워지지 않는다. 저 아이도 내 남편의 딸이니까. 반쪽 가족이지만 가족인가. 가족. 엄마는 그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셨다. 2015년 6월 10일. 오늘 영옥이가 직장을 그만뒀다. 나 때문이다. 미안하다 딸아.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멈췄구나. 엄마는 알고 계셨다. 내가 희생하고 있다는 걸. 2017년 9월 5일. 진우가 오늘도 안 왔다. 한 달에 한 번도 안 온다. 괜찮다. 바쁘겠지. 내 아들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진우를 원망하지 않으셨다. 2018년 3월 20일. 미정이가 전화했다. 엄마 잘 지내? 라고 물었다. 나는 잘 지낸다고 했다. 거짓말이다. 외롭다. 나는 눈물로 범벅이 되었다. 엄마는 외로우셨다. 혼자. 2018년 7월부터 엄마의 글씨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2018년 7월 30일. 오늘 병원에 갔다. 치매라고 한다. 기억이 사라진다고 한다. 치매 진단. 나는 두렵다. 하지만 한편으론 다행이다. 드디어 이 아픔도 잊을 수 있으니까. 엄마는 아픔을 잊고 싶으셨다. 도윤아, 세린아, 미안하다. 너희를 가족이라 부르지 못해서. 영호가, 진우야, 미정아, 미안하다. 완전한 엄마가 되지 못해서. 남편에게도 미안하다. 나 때문에 고통받았을 것이다. 나는 모두를 용서한다. 남편도, 그 여자도, 세상도. 제발 내 자식들끼리는 미워하지 말았으면. 엄마의 마지막 소원. 2019년 이후 일기는 짧아졌다. 2019년 5월 1일. 오늘은 무슨 요일인가? 2019년 8월 10일. 영옥이가 왔다. 반갑다. 누구더라? 2019년 11월 2일. 배가 고프다. 밥을 먹었나? 엄마는 잊어가고 계셨다. 모든 걸. 2020년 2월. 마지막 일기. 글씨가 심하게 떨려 있었다. 2020년 2월 14일. 오늘은 누구의 생일인가? 잊어버렸다. 거울 속 여자가 낯설다. 저 사람이 나인가? 하지만 한 가지는 안다. 나는 5아이의 엄마다. 5. 엄마는 끝까지 기억하고 계셨다. 영옥, 진우, 미정, 도윤, 세린. 5 이름. 그리고 한 명 더. 그리고 한 명 더. 누구더라? 엄마는 혼란스러워 하셨다. 아니다.
5이 맞나? 6이 맞나? 치매가 깊어졌다. 모두 내 자식이다. 제발 서로 미워하지 말았으면. 페이지 맨 아래 연필로 휘갈겨 쓴 마지막 문장. 사랑해. 엄마가 사랑해. 나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울었다. 목 놓아 울었다. 엄마는 모든 걸 알고 계셨다. 아빠의 외도도, 도윤과 세린의 존재도, 우리의 희생도, 그리고 모든 걸 용서하셨다. 혼자 40년 동안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단체 문자를 보냈다. 진우, 미정, 도윤, 세린에게 내일 오전 10시 카페에서 만나요. 엄마 일기장 찾았어요. 꼭 봐야 해요. 영호. 답장이 곧바로 왔다. 알았어. 진우. 갈게 언니. 미정. 가겠습니다. 도윤. 네 언니. 세린. 나는 엄마 영정 앞에 앉았다. 엄마 제가 내일 다 정리할게요.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엄마는 웃고 계셨다. 환한 미소로. 마치 알고 계신 것처럼.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엄마 일기를 다시 읽고 또 읽었다. 40년의 고백을, 40년의 사랑을. 그리고 깨달았다. 엄마가 우리에게 남기고 싶으셨던 건 땅이 아니었다. 돈이 아니었다. 제발 서로 미워하지 말았으면. 엄마의 마지막 소원. 그게 진짜 유산이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6명. 나, 진우, 미정, 혜진, 도윤, 세린. 테이블 한가운데 엄마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무거운 침묵. 어제 이걸 찾았어. 나는 일기장을 들어 올렸다. 엄마가 40년 동안 쓰신 일기예요. 일기? 진우가 물었다. 그래. 1983년부터 2020년까지. 거기에 모든 게 적혀 있어요. 모두가 일기장을 쳐다봤다. 엄마는 다 알고 계셨어요. 아빠의 다른 가족도, 도윤 씨, 세린 씨도. 도윤과 세린의 눈이 흔들렸다. 어머니께서 저희를? 도윤이 물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부터요. 도윤 씨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일기장을 펼쳤다. 1984년 4월 페이지. 오늘 시장에서 남편을 봤다. 젊은 여자와 함께 있었다. 배가 불렀다. 임신한 것 같았다. 도윤이 숨을 들이켰다. 그가 태어나기 전 엄마는 이미 알고 계셨다. 나는 채소를 사는 척하며 숨었다. 집에 와서 화장실에서 울었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 그만. 미정이 울먹였다. 아니야. 끝까지 들어야 해. 나는 다른 페이지를 펼쳤다. 1995년 11월. 오늘 도윤이를 봤다. 시장에서 11살. 꼭 진우를 닮았다. 진우와 도윤이 서로를 쳐다봤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남편이 도윤이 머리를 쓰다듬는 걸 봤다. 도윤의 목이 메었다. 그때 어머니께서 보고 계셨군요. 나는 질투가 났다. 아니, 미안했다. 저 아이도 피해자인데.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는 저를 피해자라고 생각하셨군요.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미안해 하셨어요. 나는 2003년 페이지를 펼쳤다. 세린이를 봤다.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다. 예쁘다. 영옥이를 닮았다. 세린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이상하게 미워지지 않는다. 저 아이도 내 남편의 딸이니까. 어머니가 저를 봤다고요? 세린이 울면서 물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지켜보셨어요. 말은 못 걸으셨지만 나는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다.
2020년 2월 14일. 엄마의 마지막 일기예요. 모두가 숨을 죽였다.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다. 오늘은 누구의 생일인가? 잊어버렸다. 거울 속 여자가 낯설다. 치매가 깊어진 엄마. 하지만 한 가지는 안다. 나는 5아이의 엄마다. 진우가 고개를 숙였다. 영옥, 진우, 미정, 도윤, 세린 모두 내 자식이다. 세린이 테이블에 엎드려 울었다. 어머니는 저를 자식이라고. 눈물을 참으며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제발 서로 미워하지 말았으면. 사랑해. 엄마가 사랑해. 침묵. 긴 침묵. 5명 모두 울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일기장. 그 위로 눈물방울들이 떨어졌다. 도윤이 먼저 일어섰다. 일기장 앞에 무릎 꿇었다. 어머니,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세린도 따라 무릎 꿇었다. 어머니, 저희를 미워하지 않으셨군요. 저희는 평생 미움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 옆에 무릎 꿇었다. 형,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형이라고 불러주셨군요. 도윤이 놀라며 말했다. 우린 형제잖습니까? 같은 아버지의 아들. 진우가 눈물 흘리며 말했다. 두 사람이 서로 껴안았다. 40년 만에 만난 형제가. 미정이 세린에게 다가갔다. 세린아, 미안해. 내가 너무 차갑게 대했어. 언니, 우리 언니 하자. 진짜 언니. 미정과 세린이 안았다. 나도 그들 곁으로 갔다. 우리 모두 안아요. 5명이 모여 안았다. 하나의 원으로. 우리는 한참을 울었다. 엄마를 위해. 40년 동안 혼자 아파하신 엄마를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진우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누나 상속은 어떻게 할까요? 엄마 뜻대로 하자. 공평하게. 저희는 많이 원하지 않습니다. 도윤이 말했다. 아니에요. 오빠도 받을 권리 있어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5아이의 엄마라고. 그럼 저도? 세린이 물었다. 당연하지. 넌 내 동생이야. 나는 결정했다. 땅 3,000평, 집, 예금, 다 합쳐서 5명이 똑같이 나눠요. 그럼 한 사람당 600평씩. 진우가 계산했다. 아니, 땅은 나누지 말자. 모두가 놀랐다. 공동 명의로 해요. 5명 다. 아무도 혼자 팔 수 없게. 그럼 평생 함께? 도윤이 물었다. 그게 엄마가 원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생 함께 하는 거. 좋아요. 명절 때마다 그 땅에서 만나요. 미정이 말했다. 그래. 우리 땅. 우리만의. 진우가 동의했다. 저도 갈 수 있어요? 세린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세린의 손을 잡았다. 당연하지. 너도 주인이야. 우리 동생이니까. 세린이 나를 안았다. 언니라고 불렀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다는 걸. 언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부조금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니야. 옳게도 힘들었던 거야. 우리 다 힘들었어. 그래서 서로한테 날카로웠던 거야. 진우가 말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다. 비로소 부조금 900만 원. 5명이 180만 원씩 나눠요. 내가 말했다. 저희는 부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도윤이 거절했다. 왜요? 조문도 제대로 못했고 자격이 없습니다. 도윤의 손을 잡았다. 오빠, 자격? 그런 거 없어요. 오빠도 엄마 아들이에요. 도윤이 울었다. 40년을 숨어 살았던 남자가 처음으로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다. 우리 사진 찍자. 6명 다 같이. 핸드폰 타이머를 맞췄다.
6명이 모여섰다. 우리의 첫 가족 사진. 완전한 가족으로서의. 이거 엄마 영정 앞에 놓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우리는 약속했다. 매달 한 번씩 만나기로. 명절에는 다 같이 엄마 산소 가기로. 그 땅을 함께 지키기로. 그리고 평생 가족으로 살기로. 형제들 감사합니다. 진우가 말했다. 형, 이제 형이라고 부를게요. 도윤이 답했다. 오빠, 언니, 세리나. 우리 정말 가족이야. 미정이 기뻐했다. 내 처음으로 가족이 생겼어요. 세린이 울먹였다. 우리는 엄마 일기장을 가운데 두고 손을 맞잡았다. 6개의 손, 하나의 원. 눈을 감으며 말했다. 엄마, 우리 약속 지킬게요. 서로 미워하지 않을게요. 그날 엄마는 웃고 계셨을 것이다. 하늘에서 당신의 5 자식이 드디어 하나가 된 걸 보시며. 일주일 후, 가을 햇살 가득한 날. 우리는 변호사를 부르지 않았다. 법정에 가지 않았다. 대신 엄마 아빠의 땅으로 갔다. 6명이 함께 처음으로 진우의 차 2대에 나눠 타고 시골길을 2시간 달렸다. 엄마 아빠의 땅, 3,000평, 40년 동안 일구신 땅. 여기에요. 이게 우리 땅이에요. 도윤이 논두렁에 서서 멍하니 바라봤다. 처음 보는 풍경, 처음 밟는 흙.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서 일하셨구나. 그의 목소리에 40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세린이 무릎 꿇고 흙을 만졌다. 이 흙에 아버지 손길이 남아있을까요? 세린이 흙을 쥐었다. 눈물이 떨어졌다. 흙 위에 아버지는 평생 이 땅을 지키셨어. 폭우가 와도 가뭄이 와도. 진우가 말했다. 엄마도요. 모내기 때마다 여기서 일하셨어요. 내가 덧붙였다. 우리는 논두렁을 천천히 걸었다. 바람이 불었다. 억새가 흔들렸다. 이 땅에는 엄마 아빠의 땀이 스며 있었다. 엄마 아빠는 이 땅에 인생을 묻으셨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를 키우려고, 밥을 먹이려고, 학교를 보내려고. 저희도 이 땅의 덕을 받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오빠, 아버지가 가끔 쌀을 갖다 주셨어요. 내가 키운 쌀이라고 하시면서. 형도 우리 쌀 먹었어요? 진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네, 그게 제일 맛있었습니다. 같은 땅에서 난 쌀을, 같은 아버지가 키운 쌀을. 다른 집에서도 먹고 자랐다. 논 한가운데 낡은 정자가 있었다. 아빠가 쉬시던 곳. 저기서 잠시 쉬실까요? 6명이 정자에 앉았다. 오래된 나무 벤치. 삐걱거렸다. 정자에서 내려다 보이는 논 3,000평이 한눈에 들어왔다. 생각보다 넓다. 미정이 말했다. 그치? 3,000평이면 축구장 1개 반 정도야. 진우가 답했다. 우와, 이게 다 우리 거예요? 세린의 목소리에 설렘이 담겨 있었다. 평생 땅 한 평 없이 살았던 아이. 응, 우리 거야. 5명이. 우리. 그 단어가 자연스러웠다. 이 땅을 어떻게 할까요? 도윤이 물었다. 팔면 얼마나 받을까? 평당 50만 원 정도. 진우의 계산이 빨랐다. 3,000평 곱하기 50만 원. 15억. 6명이 나누면 1인당 2억 5천. 2억 5천이면 대출 다 갚을 수 있어요. 혜진이 말했다. 그 말에 침묵이 흘렀다. 팔지 말아요. 내가 먼저 말했다. 누나, 이 땅은 우리가 함께 지켜요. 팔지 말고. 하지만 언니,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미정이 걱정했다. 농사는 동네 아저씨한테 부탁하면 돼. 우리는 그냥 가끔 와서 풀 뽑고 명절 때 모이고. 저도 그게 좋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처음으로 생긴 우리 땅인데 팔고 싶지 않아요. 세린이 말했다. 그래. 나도 사실 팔고 싶지 않았어. 진우가 한숨 쉬며 말했다. 진짜? 내가 놀라 물었다. 응. 여기 오니까 아버지 생각나고 이걸 팔면 아버지도 팔아버리는 것 같아서. 진우의 눈이 붉어졌다. 대출은 내가 어떻게든 갚을게. 이 땅은 지키고 싶어. 만장일치였다. 그럼 법무사 가서 공동명의로 등기할게요. 5명 다. 그러면 누구 하나 마음대로 못 팔죠? 도윤이 확인했다. 맞아요. 5명 전부 동의해야 팔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럼 우리 평생 가는 거네요. 미정이 웃었다. 평생 가족이네요. 세린이 말했다. 평생 가족. 그 말이 따뜻했다. 정자를 나와 우리는 논길을 걸었다. 발이 흙에 빠졌다. 와, 진짜 푹푹 빠지네. 진우가 말했다. 아버지는 이 땅에서 매일 일하셨군요. 도윤이 감탄했다. 힘드셨을 거예요. 여름에는 더위에, 겨울에는 추위에. 우리는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 것 같았다. 논 한쪽에 작은 비닐하우스가 있었다. 안에 들어가 봤다. 낡은 농기구들. 호미, 삽, 괭이. 이걸로 풀을 뽑는 거예요? 세린이 호미를 들었다. 응. 엄마가 쓰시던 거야. 미정이 답했다. 세린이 호미를 가슴에 안았다. 이거 제가 가져가도 돼요? 추억으로. 그래. 가져가. 우리는 각자 엄마 아빠의 물건을 하나씩 골랐다. 진우는 삽을, 미정이는 밀짚 모자를, 도윤은 물통을, 나는 장갑을 골랐다. 낡고 작은 물건들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 엄마 아빠가 있었다. 여러분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도윤이 말했다. 뭔데요? 이 땅에 작은 비석 하나 세우면 어떨까요? 어머니 아버지 이름으로.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좋아요. 여기 정자 옆에. 진우가 말했다. 김영수, 박순자 부부의 땅이라고 새기는 거예요? 미정이 물었다. 아니, 5자식이 지키는 땅이라고 새겨요. 내가 제안했다. 5자식?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좋아요. 그거 정말 좋아요. 세린이 울먹였다. 우리는 비석 세울 자리를 정했다. 정자여. 논이 내려다 보이는 곳. 해가 지고 있었다. 황금빛 햇살이 논밭을 물들였다. 사진 하나 찍어요. 여기서. 핸드폰 타이머를 맞췄다. 우리는 논두렁에 나란히 섰다. 우리의 땅, 우리의 추억, 우리의 시작. 어렸을 때 한 번 여기 온 적 있어요. 도윤이 말했다. 진짜요? 나는 놀라 물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쯤 아버지가 몰래 데려오셨어요. 도윤이 회상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논두렁을 걸으셨습니다. 도윤아, 저기 보이지? 저 집에 내 동생 누나 여동생이 살고 있단다. 아빠, 저도 저 집에서 살 수 있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 땅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땅은 동생 거구나. 나는 저기 갈 수 없구나라고. 진우가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제는 형 거야. 우리 거야. 고맙다. 동생. 도윤이 눈물 흘리며 말했다. 두 형제가 서로 안았다. 논밭 한가운데서 우리는 결정했다. 이 땅은 평생 지키기로. 5명이 함께 엄마 아빠의 땀이 스며 있는 이 땅을 속으로 말했다. 엄마 아빠, 우리 이 땅 잘 지킬게요.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2주일 후 어느 날 우리는 법무사 사무실에 모였다. 5명 모두 등기를 하러. 공동명의 등기.
한 사람씩 차례로 도장을 찍었다. 나, 진우, 미정, 도윤, 세린, 그리고 혜진은 증인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5분 모두 공동 소유주입니다. 법무사가 말했다. 공동 소유주.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다. 법무사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따뜻했다. 드디어 끝났네. 진우가 말했다.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도윤이 답했다. 맞아요. 이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죠. 함께. 그 단어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언니들, 오빠들. 우리 밥 먹으러 갈까요? 축하한다고. 미정이 제안했다. 좋아요. 저 엄청 배고파요. 세린이 기뻐했다. 우리는 근처 식당으로 갔다. 6명이 둥글게 앉을 수 있는 테이블. 음식이 나왔다. 불고기, 찌개, 반찬들. 형, 한잔 하시죠. 진우가 소주를 따르며 말했다. 고맙다. 도윤이 받았다. 처음으로 형제가 술잔을 나눴다. 형, 그동안 정말 힘드셨죠? 힘들었어. 하지만 지금은 행복해. 저도요. 형 만나서. 두 사람이 술잔을 부딪혔다. 세린아, 너는 뭐하니? 직장은? 내가 물었다. 네. 작은 회사에서 디자인 일해요. 옷 디자이너? 멋있다. 미정이 감탄했다. 아니에요. 그냥 작은 일이에요. 앞으로 힘들면 언니한테 말해. 우린 가족이잖아. 세린이 울먹였다. 평생 오빠와 나 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언니 오빠들이 5명으로 늘었어요. 우린 원래부터 5이었어. 그냥 몰랐던 거지. 미정이 세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맞는 말이었다. 우리는 원래부터 5남매였다. 여러분께 제안이 있습니다. 도윤이 말했다. 뭔데요? 우리 정기 모임 만들면 어떨까요? 한 달에 한 번씩? 좋은데요? 형제 모임. 진우가 동의했다. 어디서 만날까? 내가 물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 어때? 이번엔 서울 언니 집, 다음엔 진우 오빠 집. 미정이 제안했다. 제 집도 와주실 거예요? 세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연하지. 우리 다 갈 거야. 계획이 세워졌다. 매달 첫째 주 토요일. 돌아가며 만나기로. 그리고 명절엔 다 같이 엄마 산소 가고. 진우가 덧붙였다. 네. 저희도 이제 갈 수 있죠? 도윤이 물었다. 당연하죠. 오빠도 아들인데. 도윤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40년 만에 아들이 됐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야기했다. 미래 계획을, 함께할 일들을. 저희 애들도 데려와도 돼요? 조카들끼리 놀게. 혜진이 물었다. 그럼요. 세린이도 아직 어리니까 조카들이랑 잘 놀 거예요. 저 아직 38이에요. 세린이 웃었다. 모두가 웃었다. 편안한 웃음. 가족의 웃음. 식사 후 우리는 거리를 함께 걸었다. 특별히 갈 곳은 없었지만 그냥 함께 있고 싶었다. 언니, 엄마 옷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미정이 물었다. 일부는 기증하고 우리가 나눠 가질 거 정했어. 저도 뭐 하나 가져도 돼요? 세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연하지. 너도 딸이야. 우리는 다시 옛집으로 갔다. 엄마의 물건들을 정리하러. 세린이 엄마 옷장을 열었다. 조심스럽게. 이 스카프 엄마가 메고 계신 거 사진에서 봤어요. 그래. 엄마 아끼시던 거야. 가져가. 세린이 스카프를 목에 둘렀다. 거울을 봤다. 엄마랑 닮았나요? 울먹이며 물었다. 응. 꼭 닮았어. 미정이 답했다. 세린이 울었다. 처음으로 엄마의 물건을 받았다.
저는 아버지 시계를 갖고 싶습니다. 도윤이 말했다. 여기 있어요. 가져가세요. 진우가 서랍에서 꺼내어 건넸다.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선물이네요. 도윤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이제 형 거예요. 도윤이 시계를 찾다. 손목을 봤다. 아버지의 시계. 40년 만에 받은 유산. 화장대 위에 오래된 가족 사진이 있었다. 20년 전 사진. 엄마, 아빠, 나, 진우, 미정. 이 사진 다시 찍어요. 6명으로. 우리는 같은 구도로 사진을 찍었다. 엄마, 아빠 자리는 빈 의자로 놓고 그 뒤에 6명이 섰다. 비로소 완성된 가족 사진. 이 사진 인화해서 나중에 엄마 영정 옆에 놓자 엄마가 보실 수 있게. 어머니, 아버지. 이제 저희 5명 다 모였습니다. 도윤이 영정 앞에 절하며 말했다. 우리 모두 절했다. 함께. 저녁이 됐다. 우리는 마당에 앉아 이야기했다. 별이 떴다. 별 예쁘다. 세린이 말했다. 저 별 중에 엄마도 계실까? 미정이 물었다. 계시겠지. 우릴 보고 계실 거야.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엄마,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진우가 말했다. 서로 미워하지 않아요. 도윤이 덧붙였다. 약속 지키고 있어요. 세린이 말했다. 별이 반짝였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이제 가야겠다. 다들 집이 멀잖아. 내가 일어서며 말했다. 다음 달에 또 봐요. 형? 진우가 말했다. 네. 꼭 연락할게요. 도윤이 답했다. 우리는 헤어졌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헤어짐이 끝이 아니라는 걸. 다시 만날 거라는 걸. 차 안에서 생각했다. 엄마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은 땅이 아니었다. 집도 아니었다. 돈도 아니었다. 5남매. 엄마가 평생 지키고 싶으셨던 그 가족이었다. 엄마 이제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차창 너머로 별이 보였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6개월 후 추석 연휴 첫날 아침 엄마가 돌아가신 지 6개월이 지났다. 우리의 첫 추석. 엄마 없는 첫 명절.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나는 차에 과일과 음식을 실었다. 차례상에 올릴 음식들. 장모님 산소까지 갔다 오려면 늦을 텐데. 남편이 말했다. 괜찮아요. 약속했어요. 오늘은 꼭 가야 해요. 남편은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았다. 6개월 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내가 달라졌고 남편도 이해하게 됐다. 진우도 가족과 함께 출발했다. 아내 혜진, 고3 딸, 중학생 아들. 아빠, 우리 외삼촌 처음 만나는 거죠? 딸이 물었다. 응. 도윤 삼촌이랑 세린 이모. 신기하다. 숨겨진 삼촌이래. 아들이 말했다. 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원래부터 삼촌이셨어. 진우는 아이들에게 설명했다. 가족의 역사를 숨기지 않고. 미정은 남편과 초등학생 쌍둥이 딸들과 함께 부산에서 출발했다. 엄마, 할머니 산소 멀어요? 응. 좀 멀어. 그래도 가야지. 새로운 이모 언니 예쁘대요? 응. 진짜 예뻐. 너희가 좋아할 거야. 아이들은 신이 났다. 새로운 가족을 만난다고. 도윤은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준비했다. 정장을 차려입고 엄마께 드릴 꽃을 샀다. 하얀 국화. 어머니 잘 다녀오겠습니다. 거울을 보며 말했다. 떨렸다. 처음으로 명절에 가족을 만나는 것이. 세린도 준비했다. 엄마가 좋아하셨다던 송편을 직접 만들었다. 서투르지만 정성껏. 엄마 제가 만든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송편을 빚으며 말했다.
40년 만에 명절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가족에게 줄 엄마 산소. 오전 10시. 우리는 약속 시간에 도착했다. 6명 5형제. 아무도 늦지 않았다. 다들 왔네요. 내가 반갑게 외쳤다. 형, 누나. 진우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도윤이 인사했다. 언니들. 세린이 뛰어왔다. 우리는 서로 반갑게 안았다. 6개월 사이에도 여러 번 만났지만 명절에 만나는 건 또 달랐다. 산소에는 벌초로 잔디는 정돈되어 있었으나 잡초가 군데군데 삐쭉 자라 있었다. 일단 풀부터 뽑아요. 우리는 각자 엄마 아빠 산소 주위의 풀을 뽑기 시작했다. 6명이 나란히 말없이 풀을 뽑았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도윤이 물었다. 형, 기왕이면 뿌리째 뽑아야 해요. 진우가 알려줬다. 아, 힘들다. 세린이 투덜거렸다. 괜찮아. 천천히 해. 미정이 위로했다. 땀이 났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다. 함께 엄마 산소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이. 산소가 깨끗해졌다. 이제 차례지네요. 준비해온 돗자리를 깔고 차례상을 차렸다. 과일, 나물, 전, 송편. 그리고 세린이 만든 송편도 함께. 6명이 나란히 섰다. 엄마, 우리 왔어요. 절을 했다. 1번, 2번. 엄마, 아버지.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진우가 말했다. 매달 만나고 있어요. 미정이 덧붙였다. 어머니 이렇게 인사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송편 만들어 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세린이 울먹였다. 우리는 또 절했다. 진심을 담아. 차례를 마치고 우리는 산소 옆 잔디에 앉았다. 6개월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내가 물었다. 바빴죠. 근데 형이랑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소주 마셨어요. 진우가 답했다. 동생이 술을 잘 마셔요. 도윤이 웃었다. 형만큼은 아니에요. 두 사람이 웃었다. 형제처럼. 아니, 진짜 형제였다. 세린아, 너는? 일은 괜찮아? 미정이 물었다. 네.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진짜? 축하해. 모두가 기뻐했다. 고마워요. 언니 오빠들이 응원해줘서 힘이 났어요. 세린의 얼굴이 밝아졌다. 6개월 전과는 다른 사람 같았다. 다들 건강해 보여서 좋다. 누나도요. 표정이 많이 편안해지셨어요. 도윤이 말했다. 맞는 말이었다. 나도 많이 변했다. 8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이제는 6명이 나눠지고 있었다. 진우와 미정의 아이들이 뛰어놀았다. 산소 아래 평평한 곳에서 세린이 모, 저랑 놀아요. 진우 딸이 외쳤다. 그래, 뭐하고 놀까? 세린이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았다. 처음으로 이모라는 호칭을 들으며 세린이가 진짜 좋아하네. 미정이 웃었다. 그러게. 평생 혼자였으니까. 우리는 세린을 바라봤다. 행복해 보였다. 근데 땅은 어떻게 됐어요? 농사. 진우가 물었다. 동네 아저씨가 농사 잘 지으셨대. 올해 추수하면 쌀 나올 거야. 그럼 우리가 나눠 가지는 거죠? 도윤이 물었다. 응. 한 사람당 10가마씩 정도. 우와, 우리 땅에서 난 쌀. 미정이 기뻐했다. 우리 땅. 그 말이 뿌듯했다. 그리고 작년에 말했던 비석. 세웠어요. 진우가 말했다. 진짜요. 모두가 놀랐다. 네. 논밭 정자 옆에. 가서 볼래요? 우리는 일어났다. 산소에서 차로 20분. 농가에 도착했다. 정자 옆에 작은 비석이 서 있었다. 검은 화강암. 거기에 새겨진 글자.
김영수 박순자 부부의 땅. 5자식이 영원히 지킵니다. 우리는 말없이 비석을 바라봤다. 제 이름도 들어가 있을까요? 세린이 울먹였다. 당연하지. 5자식에 너도 들어가 있어. 비석 뒤쪽을 보니 우리 5명과 진우 아내, 진우와 미정이 아이들 이름도 하얗게 뚜렷이 새겨져 있었다. 차가운 돌. 하지만 따뜻했다. 평생 지킵시다. 우리 5명이. 도윤이 말했다. 네. 모두가 외쳤다. 우리는 약속했다. 비석 앞에서 아이들이 논둑을 뛰어다녔다. 아빠, 여기 물고기 있어요. 진우 아들이 외쳤다. 조심해. 물에 빠지지 마. 언니, 꽃이 예뻐요. 미정 딸들이 기뻐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논바닥에 울렸다. 40년 만에 이 땅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엄마, 들려요? 아이들 웃음소리. 하늘을 보며 말했다. 바람이 불었다. 논 위로. 억새가 흔들렸다. 어머니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도윤이 말했다. 그럼요. 손주들 소리 들으시면서. 진우가 답했다. 우리는 정자에 앉았다. 아이들을 바라보며. 우리 내년에도 여기 오자. 미정이 제안했다. 당연하지. 매년 추석마다. 저도 나중에 결혼하면 애기 데려와도 돼요? 세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모두가 외쳤다. 미래가 보였다. 우리 5명이. 그리고 다음 세대에. 해가 지고 있었다. 이제 가야겠다. 애들이 피곤해하네. 다음 달에 봐요. 진우가 말했다. 네. 꼭 연락할게요. 도윤이 답했다. 언니들 사랑해요. 세린이 말했다. 우리도 사랑해. 미정이 세린을 안았다. 우리는 포옹했다. 헤어지기 전 우리는 각자 차를 타고 헤어졌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헤어짐은 이별이 아니라 다음 만남을 위한 준비라는 것을. 차 안에서 백미러를 봤다. 논이 보였다. 점점 멀어졌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거기 있었다. 엄마와 함께, 아빠와 함께, 형제들과 함께. 1년 후, 엄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다. 2025년 11월 15일, 엄마의 첫 기일. 우리는 또 모였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진우의 가족 4명, 미정의 가족 4명, 그리고 도윤, 세린, 그리고 특별한 손님 1명. 세린이 남자친구를 데려왔다. 소개할게요. 제 남자친구 준호예요. 세린이 수줍게 말했다. 어머, 세린아. 내가 놀라 외쳤다. 우와, 잘생겼다. 미정이 감탄했다. 우리는 세린을 놀렸다. 가족처럼. 안녕하세요. 세린이한테 가족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준호가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세린이 잘 부탁해요. 진우가 말했다. 도윤이 준호와 악수했다. 동생 잘 챙겨주세요. 네. 그럴게요. 세린이 행복해 보였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엄마 산소 앞에 제사상을 차렸다. 이번엔 더 풍성했다. 여러 손이 함께 준비했으니까. 엄마, 1년 만이에요. 우리는 절했다. 6명. 그리고 손주들도 함께. 할머니, 저 대학 합격했어요. 진우 딸이 말했다. 할머니, 유치원 잘 다녀요. 저는 피아노 배우고 있어요. 미정 딸들이 말했다. 아이들이 엄마께 말했다. 처음 보는 할머니에게. 어머니, 저희 이제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도윤이 말했다. 엄마, 저도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요. 세린이 말했다. 제사를 마치고 우리는 앉았다. 산소 주변에. 1년이 지났네요. 빨리 갔어요. 진우가 답했다. 근데 행복했어요.
이 1년이 미정이 말했다. 맞는 말이었다. 1년 전 우리는 싸웠다. 부조금 때문에, 땅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생겼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40년 동안 저와 세린이는 둘이 외로웠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고 명절이 싫었습니다. 저도요. 명절이 제일 싫었어요. 다들 가족이랑 있는데 저만 오빠랑 있었습니다. 세린이 눈물 흘렸다.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알았다. 이제 아니야. 이제 우린 가족이야. 우리는 평생 가족이야. 진우가 말했다. 울지 마. 언니가 있잖아. 미정이 세린을 안아주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가족으로. 1년 동안 우리는 많은 일이 있었다. 매달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서로를 잘 알게 되었고 명절마다 엄마 산소에서 모였고 힘들 때 서로를 도왔다. 나와 미정이가 세린의 새집 집들이에 갔다. 냄비와 예쁜 식기를 선물했다. 1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하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한 1년이었다. 내년에도 여기서 만나요. 네. 10년 후에도. 도윤이 말했다. 20년 후에도. 진우가 덧붙였다. 평생 여기서 만나요. 세린이 말했다. 우리는 약속했다. 엄마 앞에서. 우리는 논밭으로 갔다. 올해 추수한 쌀을 나눠 가지러. 동네 아저씨가 쌀을 준비해 놓으셨다. 한 집당 20kg짜리 10자루씩. 부산에서 사는 미정이는 택배로 보냈다. 우리 땅에서 난 쌀이에요. 우리는 각자 쌀을 받았다. 무거웠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하고 가벼웠다. 이 쌀로 밥 해 먹으면 맛있겠다. 진우가 말했다. 엄마 아빠가 키우신 땅에서 난 쌀이니까. 미정이 카톡에 남겼다. 우리는 쌀을 차에 싣고 비석 앞에 섰다. 5 자식이 영원히 지킵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말했다. 평생 지킬게요. 세린이 덧붙였다. 하늘을 쳐다보며 말했다. 엄마,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남긴 진짜 유산을. 땅도 집도 돈도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였어요. 5 남매였어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 서로 미워하지 않고 있어요. 진우가 말했다. 가족으로 살고 있어요. 도윤이 덧붙였다. 행복해요, 엄마. 세린이 말했다. 우리는 함께 말했다. 고맙습니다, 엄마. 그날 가을 하늘은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이. 엄마가 웃고 계시는 것 같았다. 당신의 5 자식이 드디어 하나가 된 것을 보시며. 사람은 떠나지만 사랑은 남는다. 엄마는 떠나셨지만 엄마의 사랑은 우리 가슴에 새겨졌다. 유산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다. 땅보다 소중한 것은 서로다. 돈보다 값진 것은 사랑이다. 엄마,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평생 지키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이거였다는 것을. 장례는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40년 숨겨졌던 가족이 하나로 만나는 그 시작.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본 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허구입니다.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은 창작되었으며 실존 인물 단체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